안녕하십니까. 사파통계 사경원입니다. 자, 사조사 2급 2019년도 3회 문제 표본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반드시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진행해 봅니다. 어떤 도시로부터 특정 정당의 지지율을 추정하고자 합니다. 지지율에 대한 95% 추정 오차를 오차 한계, 그러니까 신뢰 수준은 90%, 근데 추정 오차 한계를 5% 이내로 만들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만드냐라고 나오시는데, 우선은 표본의 크기를 말씀드립니다. 표본의 크기, n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 공식이 있습니다. d의 제곱, 허용 오차의 제곱,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의 제곱, 그 다음에 우리는 표본 오차, 분산, S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D의 제곱을 우리는 T의 제곱이라고도 합니다. 자, 하나씩 적용해보죠. 근데 우선 90%라고 나옵니다. 90%로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88번이나 87번 때 말씀 올린 것처럼 90%면 어떤다? 무조건 1.645, 1.645, 그 다음에 95%면 1.96, 99%면 2.576 양측 검정이 있대요. 이 값을 임계치라고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몇 번이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양측 검정이 있대죠. 자, 해당하는 부분, 표본의 크기 역시 왼쪽과 오른쪽에 다 최소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하는 신뢰 수준 알파가 해당하는 부분이 90%고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파는 실제로는 0.1이 될 것이고요. 표본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왼쪽 오른쪽 반영을 해야 되므로 2분의 알파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 1.645, 1.96, 2.576의 값을 가지게 되면 해당하는 90%에 해당되는 부분이 0.05이므로 95%가 돼서 1.645가 되겠죠. 해당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1.645의 값을 가지긴다. 이 면적이 전체에서 0.05가 될 것이고, 여기까지 누적값, 여기까지가 0.95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셔야 될 거는 90% 양측 검정은 1.645, 1.96, 2.576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시면 이걸 가지고 공식, 표본의 크기를 통해서 공식을 한번 구해봅니다. 그런데 D의 제곱이기 때문에 0.05의 제곱이죠. 5%니까 그 다음에 1.645의 제곱입니다. 해당되는 1.645의 제곱.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오는 이제 분산 S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S의 제곱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분산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지율이라고 나오죠. 지지율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모집단의 비율이 알려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베르누이 분포에서 평균은 P고 분산은 PQ가 되죠. PQ가 돼서 분산입니다. 분산이기 때문에 PQ를 적용하게 되는데 모집단의 비율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만드는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로 하면 가장 큰 오차가 분산이 가장 큰 게 나타납니다. 비율적으로. 그래서 얘가 0.5의 제곱을 통해서 해당하는 값을 적용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공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전에 밑에 있는 풀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풀이 공식을 좀 한번 보시게 되면 T의 제곱분의 Z의 제곱, S의 제곱이므로 자, 표본의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표본의 수는 당연히 증가를 해야 됩니다. 왜? 많이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9%와 90%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90%라는 것은 100개 중에 90개가 들어가는 것이고 99%라는 것은 100개 중에 99개가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아무래도 90%, 다시 말하고요. 99%가 되려면 표본의 크기가 더 많이 얘를 해당되는 2.576 얘가 1.645이기 때문에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표본의 크기는 증가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도 커진다 많다면 어떻게 상대적으로
많은 표본수를 통해서 평균을 수렴하는 과정을 적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차는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더 작아집니다. 오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해당 조건이 똑같으면 작아집니다. 허용 오차라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데 오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라고요? 표본의 크기가 작아도 된다는 것이고, 허용 오차가 좀 더 정밀한 결과를 얻겠다면 오차를 줄인다. 나의 정확한 값에 대한 범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표본수를 좀 더 많이 증가를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 오차가 커도 된다면 표본수가 작아도 부분에 표본수가 작아도 그 결과치가 오차가 큰 결과치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계속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양측 검정, 신뢰 수준은 양측 검정을 진행해야 하므로 해당하는 Z값은 1.645의 임계치를 가진다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자, 허용오차는 0.05이므로 S의 제곱은 분산이므로 우리는 비율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PQ를 정해서 가장 크게 만드는 0.5, 0.5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요 고학년 계산기로 한번 풀어보실 건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고학년 계산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온키, 그 다음에 셋업, 그래서 컴프를 눌러서 고학년 계산기로 풀어봅니다. 자, 는 1.645의 조곱, 1.645의 제곱을 합니다. 한 번 더 빠져나오신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그 다음에 0.5의 제곱, 0.5의 제곱, 그 다음에 아래쪽에 0.05의 제곱을 누르시게 되면 270.6이라는 값, 그래서 271명 정도는 돼야 됩니다. 271명. 자, 그런데 이렇게 제곱을 하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다 곱하시고 나중에 제곱을 씌워도 어차피 얘하고 얘가 같다는 조건이라면, 자, 해당되는 PQ라면, PQ가 동일한 값이라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 1.645에 그 다음에 곱하기 0.5, 그 다음에 해당되는 0.05를 하신 후 얘 값에 제곱을 씌우면 똑같은 271명 정도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모 비율이 0.6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모 비율이 알려져 있다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다. 혹은 작년도의 비율이 0.6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경우라면 해당되는 0.6과 0.4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PQ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다 곱하고 나서 제곱을 씌워다는 게 아니라 우선 제곱을 각각에 다 씌워야지 얘가 분산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0.6 곱하기 0.4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모 비율이 0.6으로 알려져 있어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 모 비율이 알려져 있거나, 여기서 모 비율이라는 것은 작년도의 뭐 비율, 이런 것들이 0.6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라면 우리는 모 비율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모 비율이 알려져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도 비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 비율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70.6명이기 때문에 271명 정도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모 비율이 0.6이라고 알려져 있다면, 다시 0.6이라고 알려져 있다면 P는 0.6이고 Q는 0.3으로 얘가 조금 더 작습니다. 0.24니까 0.024니까요. 그래서 가장 분산을 가장 크게, 다시 뭐라, 분산을 가장 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0.5, 0.5를 적용합니다. 이하면 가장 분산이 가장 크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이 크더라도 감안하기 위해서라면 알려져 있지 않은 0.5, 0.5를 통해서 최소 인원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표본의 크기에는 여러 가지 공식인데 우선 신뢰 수준을 구하는 방법, 신뢰 수준을 원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이 있죠. 우선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되는 신뢰 수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성향을 알고 있다면 표본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속성, 해당하는 비교하고자 하는 속성이 너무 많으면 표본의 크기를 많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증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표본 오차가 증가되죠. 그래서 적당한
부분의 표본의 크기가 적당하게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출 방법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가장 적어도 되는 것은 우리는 확률에서 그렇죠. 층화가 가장 작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 무작위, 마지막으로 짐락 추출, 짐락 추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계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계통은 표본의 크기를 적당하게 알 수가 없고요. 이미 알려져 있는 연구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표본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 논문이나 그런 것들을 통하게 된다면 참고하셔서 적당한 표본의 크기를 선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표본의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